담보 범위 내에서 외에는 투자가 안 되죠. 저희 기술로 봐서는 1등이면 1등에 걸맞게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돈을 빌려준 게 기술 범위 내, 기술 수준으로 돈을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담보 수준으로 빌려주니까 저희 성장의 한계는 담보 범위 내죠. 공단의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가구를 만드는 이 중소기업은 26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이다. 내수부진으로 가구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는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조립식 드레스룸을 개발했다. 틈새 시장을 겨냥해 불황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였다. 높낮이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폭 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이고 기술력이죠. 보기에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투입된 돈만 약 3억 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엔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높낮이가 다 왔다 갔다 껴도 청장. 그동안 이 회사가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품질 인증서만 수십 개. 그러나 일본과 중국에 수출할 물량을 생산할 시설 투자 자금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대출을 받아서 근근히 이제 신제품 개발을 하고 또 이제 판로 확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을 증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1차적인 자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투자할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기술력이 좋고 뭐 이렇다고 해서 다 뭐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아닙니다. 내수 부진의 투자 부진으로 중소기업은 위기다. 알짜 기업이 많기로 소문난 시화공단에도 설비와 공장을 팔려고 내놓은 기업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회사 운영하나요? 가동 안 해요? 공장을 내놓긴 내놓은 건가요? 대충 공장 뭐저 매매하려고 그랬는데 가끔 부동산 와보고요. 매물은 늘었지만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 투자하기 위해 기계나 공장을 사러 오는 경우는 드물다.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항상 느끼는 삼중고가 있는데 첫째가 인력난, 그 다음에 자금난, 그 다음에 기술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현재 위치에서 놓고 봤었을 때 좋은 인력도 확보를 못하고 있고 또 기술면에서도 또 돈과 조직면에서도 많은 그 상대적 빈곤을 갖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성장시켜주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지도력이 좀 강화돼야 될 분야가 아닌가. 지난해 대기업들은 수출 덕분에 실적이 좋았다.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만 11곳이다. 개인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지만 수출 덕에 기업의 소득은 40%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순이익 10조 원을 기록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수출을 많이 하는 주요 대기업들은 투자 활동도 활발히 벌였다. 그러나 그 투자의 상당 부분은 해외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건 국내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이지 해외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은 전 세계 어떤 기업보다도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가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미죠. 수출 호조 등으로 대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은 전례 없이 풍족해졌지만 국내 투자에는 아직도 소극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600대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10%대 아래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고요. 내용적으로 봐도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신상품 투자보다는 주로 있는 시설을 대체하는 그런 투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의 질도 조금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성장의 원천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는
기업의 투자 감소로 생산과 고용이 줄고 결국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구조에 빠져 있다. 기업들이 주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또 경제 활력을 얻게 되는데, 기업들이 또 양극화 현상 때문에 잘 되는 기업과 안 되는 기업 간에 너무 큰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잘 되는 기업들은 여력이 있어도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걸 핑계 삼아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에 힘을 쏟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 동력의 어떤 심각한 훼손 현상이 이제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輸出もよろしいということですが、確かに投資は、12月にはマイナスになったですとか、失業率も全然下がらないですね。ただそれはただ単に景気が戻ってないということだけではない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ね。それは企業にお金が集まって、以前であればそれを投資や給料という形で、広く国民経済に戻してたものが、企業の中にお金が貯まるだけで、それでどうもストップする傾向。 산업에 돈이 흘러가도록 해줘야 할 은행. 그러나 한국의 은행들은 이 전통적인 중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보다는 안전한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자연히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은 40%대로 급감했다. 특히 담보가 불확실한 중소기업의 대출 창구가 막혔다. 은행의 이런 변화는 단기 수익을 강조하는 외국 자본도 한 원인이다. 현재 국내 은행 주식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8개 시중은행 중 3개는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 외환은행과 한미은행에 이어 올 초에는 제1은행이 영국계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 인수됐다. 외국인 주주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단기적인 실적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 외국인 주주가 지금 이제 뭐 50% 이상씩 다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데 이 자본이 여러 군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자본의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실적을 기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내 은행들이 줄줄이 해외에 매각됐다. 그러나 선진 금융기법을 갖고 있다는 외국 자본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줄이고 가계대출을 늘려 단기 수익을 올리는 데 집중했다. 외국계로 주인이 바뀐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보다 기업 대출 비중이 더 낮은 실정이다. 이 스탠다드 차터드나 시티은행 같은 데가 어떠한 글로벌 전략을 갖고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그 양은행 이외에도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 진출의 주요한 목적이 소매금융시장의 개척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매금융시장도 단순한 소매금융이 아니고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소득 수준을 갖고, 소득이나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업.